갈수록 발언이 강경해지고 완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 재판도 있고 또 공격도 있기 때문이겠죠. 본인의 꿈은 아마 대선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동훈 의원과 마찬가지로요.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용꿈을 꾸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와병 중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준비했는데 먼저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법 왜곡죄 적용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저거 국토부가 선거에 유리하라고 민주당이 흘린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난데없이 선거기간 한복판에 이것이 MBC에 의해서 보도가 됩니다. 시장님이 그런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공식 발언으로 얘기하는 것도 MBC가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감사의 정원은 206억짜리 덜렁 만들어서 그 덜렁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덜렁 만들었어요? 감사의 어떤 정원이 절차로? 덜렁입니까? 예, 윤 의원님.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평소의 어떤 모습, 선한 이미지와는 좀 다른, 좀 강경한 모습을 서울시 의회에서 좀 확인하셨는데 지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제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재판 결과 나오는 걸 보고 특검의 법 왜곡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라는 주장, 그다음에 철근 누락 관련된 선거 유세 기간 동안의 보도에 대해서 MBC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달라진 모습인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오세훈 시장님 사실은 이번에 5번째 서울시장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동안 서울 시민들이 이번에 오세훈 시장을 뽑아준 이유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세금 폭탄의 그 불안감 때문에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동안 계속 문제가 있었던 그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돼서 지금 재판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가 있습니다. 구형이 선고가 됐고요. 이제 선고만 남아 있는데 아마 무죄를 오세훈 시장님 확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될 걸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장직 자체가 달려있기 때문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더군다나 MBC 쪽에서 그 선거운동 기간에 이 GTX 철근 누락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를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도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이번에 선거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발언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 전투력만 상승한 게 아닙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촉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주변에서 비명 취업 좀 해주십시오. 정점식 원내대표님 말씀으로는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이번에 문제된 투표소별로 좀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서울시장 선거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꾸 싸움 붙이지 마세요. 그거는 바로 앞에 가장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예, 과연 국민의힘에 오세훈을 따르는 의원들은 몇 명이나 될지. 그러니까 위험 요인, 아까 한동훈 의원처럼 수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위험 요인은 당내 입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저렇게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고 있는 거. 강점은 당연히 5번이나 시장을 했으니까 안정감 이런 거겠죠. 반면에 약점은 뭐 청계천 같은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것 아닌가. 기회는 어려운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살아서 5선을 당선했다. 이게 제가 이제 수합 분석을 해봤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약점이 성과가 부족한 게 아니라 좀 허술한 시정을 하는 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근 누락이 왜 그게 언론에 그냥 흘리기입니까? 2,570개가 누락된 거는 원래 설계도랑 다르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에서도 인정하니까 보강공사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점에 실정 플러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왜곡된 언론관까지 더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권 주자로서 이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어떤 대비점이 있을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정감이라는 게 강점이라는 데는 동의가 되고 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란 듯이 뒤집었다는 건 상당한 본인에게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 과연 2030년 대선에 출마하게 될지요? 다음 그래픽을 볼까요? 여론조사, 물론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2030년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보수 성향의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더니 오세훈 16.9, 한동훈 16.3, 장동혁 12.9, 이진숙 9.4, 이준석 3.8 등등. 물론 아직까지 없다라고 응답한 게 35.5%로 가장 많긴 합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뭐 아직까지 기뻐하기도 또 낙담하기에도 이른 시점이죠. 일단은 수치는 저렇게 나왔습니다. 자, 경쟁자 한동훈 의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그것까지 제가 언급하는 거는 선을 넘는 것 같고요. 한동훈 이제 의원님이 네. 예, 지나치게 서둘게 되면 이제 될 일도 안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 변호사님. 한동훈 의원은 내가 전략 자산인데 내가 제일 잘 싸운다는데 날 써라. 복당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했고요. 오세훈 시장 서두르면 될 일도 안 된다. 한동훈 의원과 통화해서 느긋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자, 이것은 벌써 이 두 후보 간 보수의 대권 잠룡으로 떠오른 이 두 정치인들의 기싸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오세훈 시장이 가장 어른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그 의원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그 오세훈 시장보다 한참 그 밑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 경력으로 봐도 두 사람이 그 오세훈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시장만 이제 5번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은 0.5선이고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야당 대표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1.5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력이나 뭐나 이런 것들 봤을 때에는 오세훈 시장이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연륜이나 경험으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너무너무 이렇게 서두르면 그러면 일이 될 일도 안 된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시장하다가 무상급식 하다가 그때 낙마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10년 정도의 그 정치 공백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한동훈 의원한테 제가 봤을 때는 선의에 조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한동훈 의원이 전략자산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은 당 대표가 입구를 막고 있는데 지도부가 입구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자산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본인 입장에서야 뭐 다급하고 좀 급한 마음도 들겠지만 오 시장이 아마 정치 선배로서 조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한동훈과 오세훈 그 시장이 같이 합력해야지 그래야지 정부 여당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참전을 했고 제가 아마 처음 저희 팀에서 집중 보도했던 게 오세훈이었습니다. 당시에 오세훈의 오자도 잘 안 나올 때였어요. 근데 오세훈이 명태균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보도를 하면서 실제로 오세훈 회장의 스폰서 김한정 씨와 미래한국연구소에 있던 강혜경 씨의 녹음 파일을 제가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예, 최초로 공개했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뭐 들어가면서 한 얘기가 있더군요. 한 얘기가 있는데 아마 굉장히 부인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는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결심이 검찰은 징역 1년 이상 구형할 거라고 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혐의가.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고 그 비용을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넣었다. 3,300만 원을 넣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 3,300만 원을 제가 보도했던 그 사항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오늘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보다 기사는 더 썼는데 일단 찾아보시면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
이란 이제 이름도 제가 그때 공개를 했네요. 11월 달이네요. 예. 요 앞전에도 기사가 한두 개 있을 텐데,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 씨의 육성을 최초로 공개를 했고, 이 육성에는, 김한정 육성에는 본인 스스로, 본인이 명태균을 몰랐는데, 오세훈, 이때가 여론조사 공짜로 줬을 때가 2021년 2월 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예요. 그때 오세훈이 날더러 명태균을 만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명태균 만났잖아. 나 그래서 인생 꼬였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은 명태균 씨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서 돈이 꽤 있나 봐요. 제주도에 별장이 있는데 뭐 그런 데서 명태균 씨가 와서 김건희나 윤석열이랑 통한 걸 수시로 들려줬는데 나도 들었는데 강혜경 국장 당신도 들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 김한정은 우리 돈으로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려는 이준석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도 내가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멈추지 않고 김한정 씨는 오세훈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아예 여론조사 회사를 차려버리려고 했어요. 명태균 씨가 이제 본인이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강혜경 씨한테 여론조사를 그냥 우리가 차리자. 오세훈을 대통령 만들려면 대선 때는 여론조사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조작의 맛을 안 거죠, 이분이. 아니까 알다 보니까 다음 대선에 오세훈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 회사까지 아예 차려버리려고. 이게 다 육성 파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오세훈 스폰서 이 김한정 씨는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거를 공개했죠.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아직 안 나왔죠? 구형이 몇 년 나온지 알면 좀 알려주십시오, 댓글로. 김한정 회장의 송금 내역. 지금 오세훈 회장이 공짜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그게 3,300만 원이죠. 3,300만 원인데 저희가 이제 이 송금 내역을 당시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한정 회장이 강혜경 씨의 계좌로 또는 미래한국연구소의 계좌로 입금한 그 내역 3,300만 원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밝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근데 보도했던 그대로 그냥 보도했던 그대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뭐 비공표 여론조사 몇 회, 공표용 여론조사 몇 회 해서 총 비용은 3,300만 원이 대납됐다. 이대로 그냥 그 확정이 됐어요. 돼가지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4년 계엄 전에 이미 보도를 했는데 오늘 뭐 오세훈 시장이 뭐 들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아마 뭐 당연히 부인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아마 조사실 안과 후가 굉장히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재선거가 아니라 보궐선거 갑시다. 김두잔인가요? 애들 밥도 안 주고 여론조사 돈도 안 주고 왜 다 안 주세요? 재선거가 아니라 보궐선거 갑시다. 오세훈 씨. 김두잔이죠? 네. 돈은 왜 안 주세요? 오세훈 씨. 자, 시작하시죠. 제가 먼저 제 입장부터 밝히겠습니다. 어느 쪽 카메라를 보는 게 좋아요? 정면을 봐주십니다. 정면이요? 멀리?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상되는 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태균 등을 했지만 검찰과 특검은 도리어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명태균 일당은 비공표, 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수십 차례 자백했지만 수사기관은
명태균 일당에 대하여 수사의 진도를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에 미온적인 것 역시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저는 간파하고 있습니다.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정반대로 뒤바꿔 놓는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한두 잔이군요. 흰두 잔이가 아니고 한두 잔이. 네, 목소리 좋네요. 과거에 쓰던 휴대폰까지 네. 모두 자진해서 제출하며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이제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직 서울 시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만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의연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체적 진실이 뭔지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미 이제 공개한 것들이 있는데 실체적 진실은 스폰서 김한정 회장 본인의 육성에 다 나와요. 여러분께서 제가 몇 가지를 많이 있는데 틀어들어 볼게요. 한번 보세요. 김한정 회장이랑 오세훈의 스폰서와 미래항공연구소 당시 국장이었던 강혜경 씨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얘 오세훈이 만나고 뭐라는 줄 알아? 처음 만나고 네. 김영선의 앞장서갖고 만나고 네, 그쵸.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미친놈 아니냐. 솔직히로 미친놈이다. 네네.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놈이 없었거든. 그쵸. 그래서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오세훈이 벌써 몸 딱 도살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 새끼한테 엮인 거 아니야. 네. 내가 김한정과 명태균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세훈이 날 보러 만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만나가지고 명태균 이 새끼랑 엮인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명태균을 알게 되고 명태균에게 수시로 돈을 보냈는데 지금 확인된 것만 3,300만 원이고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늘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제 예상에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정도 구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벌금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형이나 벌금 3천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 무효입니다. 예,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 무효고 아까 지금 한두자니 님이 재선거 아닌 보궐선거. 재선거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뭐 스스로 그만뒀다거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재선거를 하는 거고 보궐선거라는 것은 법을 어겨가지고 강제로 그 배지가 막 예를 들면 시장직을 뭐 잃게 되면 하는 게 이제 보궐선거죠. 보궐선거에서 이르면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12월 안에 조희대 대법원만 협조를 하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 사건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만약에 오늘 검찰 구형 그렇게 나오고 다음 달에 선고가 나오고 2심 이거는 추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판사들이 한 공판 한 두세 번 열고 끝냅니다. 두세 번 열고 끝내면 이게 한 11월 전에는 2심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대법원이라면 내년 1월 전에는 최종 판결을 내줘야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하겠죠. 근데 제 느낌에는 내년 4월에 서울시장은 선거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동혁은 지금 당장 다시 하자고 하는데 장동혁은 본인이 판사고 그거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겠죠. 계속해서 무엇이 아까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지금 법정에 들어가다 실체적 진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담긴 오세훈 스폰서의 육성을 들어보시죠. 니한테 너 뒤집어 써라. 뭐 뒤집어 쓰든 명태이가 뒤집어 쓰든 감옥을 가든 간에. 명태이도 뭐 좀 한 받고 내 자리는 이제 못 준다. 이렇게 터진 이상은 뭐 한 10개 줄게 20개 줄게 해갖고 던져주고 얘야 니가 뒤집어 쓰고 뭐 허위 진술을 하고 뭐 가라 하든지 막말로 뭐 이쪽에 뭐 제보자한테 뭐 끌어모아갖고 뭐 한번 하든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명태균 게이트가 뉴스토마스에서 터졌어요. 터지다 보니까 김만정 회장이 오세훈 스폰서가 엄청 당황한 겁니다. 내가 지금 불법적인 일을 했으니까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한테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해가지고 입을 막아가지고 네가 덤태기 쓰고 가라.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는 건데 요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 통화가 2023년 9월 10일이잖아요. 아마 뉴스토마토 최초 보도가 뭐 9월 4일인가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아직 명태균 게이트가 그러니까 불만 붙었지 제대로 이제 번지기 전이죠. 요때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이렇게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오세훈의 스폰서 김한정 회장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이 근데 강 실장 국민의힘은 살려 그러지 마. 근데 국민의힘은 살리는데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야당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강 실장, 국민의힘은 살리자. 강혜경 씨는 이때 이미 다 폭로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얘기를 하니까 오세훈 스폰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폭로하게 되면 오세훈 공짜 여론조사도 나올 텐데 그러지 마. 국민의힘은 살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강 실장은 위에 분들 녹취 이력 듣긴 했는데 녹취한 거 있냐? 아니요, 없어요. 그거 아무도 없지. 네네네네. 위에 분들 녹취한 거 있냐? 오세훈이나 윤석열이나 김건희 이 위에 분들과 관련된 녹음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이제 녹음 파일의 다른 내용에는 혹시 오세훈하고 나하고 관계된 녹음도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예, 지금 그래서 오늘 이 김한정 회장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불법 정치 자금을 준 사람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지금 법정에 있을 거예요. 법정에 있을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있는데 곧 구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형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녹음 파일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특검이 정치적인 뭐 공작을 했다,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오세훈 시장을 최초로 수사한 건 창원지검 윤석열 때입니다. 오세훈 시장을 입건해가지고 수사한 건요. 윤석열 정권 때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명 수사는 윤석열이 하명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재명 정권에서 한 게 아니고 이 수사의 시작은 2025년 1월경부터 한 거거든요. 예, 내란 이후에 한 거예요. 내란 이후에. 내란 직전에 제가 이걸 뉴스타파에서 육성을 공개했고 육성이 공개되다 보니까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란 이후에 검찰이 정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윤석열 12.3 내란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됐을 때 전 정권 끝났다고 그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근데 검찰도 이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검찰은 항상 대선 후보가 헷갈릴 때는 이중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2021년 대장동 사건 때도 검찰이 눈치를 보면서 이중 플레이를 했죠. 예를 들면 정영학 녹취록에 대장동 구분 없다는 거 검찰은 알고 있었죠. 근데 언론에서 모든 언론이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야라고 숱한 오보를 남발하고 있을 때 심지어는 막 그걸로 기자상도 막 받고 이래요. 대형 기자상까지 막 받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제지를 하지 않았죠. 왜냐? 그러다 윤석열이 되면 어떡할 거야? 나중에 너 이재명 도와줬지라고 그래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이 한 짓을 보면 이재명을 조폭과 엮으려고 하는 게 국민의힘 박철민 돈다발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검찰이 움직였던 겁니다. 이재명과 조폭을 연결하는 그림은 박철민이란 그 조폭이 그린 게 아니고 그 박철민을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선이 치러졌고 검찰이 그린 그림에 따라서 이재명은 조폭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조폭 연루설이었는데 나중에는 성남국제마피아파의 고문이 이재명이다. 박철민의 고발장이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조폭과 아는 사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재명이 조폭이다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검찰은 항상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검사의 수사권을 못 뺐으면 정리를 이번에 못하면 다음 대선 때 아니면 다음 총선 때
검찰은 반드시 개입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무슨 국민 인권 그런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가장 항상 우려했던 것은 검찰이 권력의 개가 돼가지고 아니면 이재명이 너무 싫어. 그럼 차기 권력에 기대는 거죠. 차기 권력에 기대서 이재명을 잡는 사냥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걱정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자로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우려도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고통받을 텐데 실제로 지역 같은 데는요. 지역 유지들이 경찰서 가면 잘 기소가 안 돼요. 지금 경찰이 스스로 사건도 끝낼 수 있잖아요. 불송치 결정, 검찰로 안 보내고 자기들이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검찰의 컨트롤 없이 사건을 묻어버린다. 암장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견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을 그렇다면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잘못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그 견제 장치를 제대로 못 만든다면 민주당에서 못 만든다면 검사의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이 남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가 좋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선택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여론에 따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론을 무시할 수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줬을 때 검찰청 폐지나 여러 가지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렇게 대선 공약이었어요. 검찰청 폐지 대선 공약 지켰잖아요. 근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 검찰 보안 수사권도 잘못된 말이에요. 그냥 수사권입니다. 검찰은 옛날에 얘가 싫어 이 기업 회장이 싫으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시를 지금 못하게 하는 거 그건 없어졌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경찰이 했던 사건을 받아가지고 내가 좀 더 해볼게 라고 하면서 사건의 방향을 틀 수도 있고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어. 예를 들면 성남FC 이재명 시장이 성남FC 축구단 살리려고 기업들한테 협찬을 받았어요. 뭐 이재명 시장이 본인이 직접 합니까 그거를? 시민의 구단이고 당시에 성남시는 돈이 10원도 없었어요. 2014년 얘기입니다. 대장동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어. 야 민관 합동개발로 해. 돈은 민간이 다 돼. 리스크 쟤네가 다 가져. 망하면 쟤네가 그냥 망하는 거고 우리는 아무 손해 없어. 이렇게 한 거 돈이 없으니까. 만약에 성남시가 지금만큼 돈이 있었다면 직접 했겠죠. 공영개발 자기들이. 근데 당시에 똑같이 성남FC 축구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에 돈이 없으니까 뭐 두산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뭐 본인이 착복한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2021년도 수사할 때 경찰이 한번 막 고발이 많다 보니까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종결을 했는데 수원 성남지청에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재수사를 지휘합니다. 그게 보안 수사예요. 끝났던 사건을 다시 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도 검사가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지휘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사실상 검사가 사건에 개입하게 되면 경찰이 끝낸 사건도 다시 만들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